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30강 소득세 두 번째 시간으로서 6. 부동산 임대소득 7.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8. 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은 다 사업소득에 속합니다. 즉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사업소득에 속하는데 부동산 임대소득만 따로 뽑은 거는 시험 문제 가끔가다 한 번씩 출제되기도 하고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중요해서 따로 뽑아봤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소득 보면 이거 역시 사업소득에 속합니다. 사업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바로 그 사업소득입니다. 이 사업소득 안에 쭉 한 20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임대소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업소득에 속하니까 결국 이거는 종합소득으로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자기가 얻은 다른 소득과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딴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주택이 여러 채 있어서 전세를 준다든가 월세를 준다든가 해서 어떤 소득이 생기면 그것이 부동산 임대소득이 되는 겁니다. 건물이 있어 건물세를 줬으면 그거 역시 부동산 임대소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 자, 범위를 볼 것 같으면 대표적인 게 바로 부동산. 자,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대여하는 겁니다. 빌려준다는 얘기죠. 빌려주는 겁니다. 그 임대차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임대차가 바로 대여하는 거예요. 자, 월세 차임 받고 자기 건물에서 수익 사업 할 수 있게 점포 같은 거 하라고 빌려주는 게 바로 부동산 대여입니다. 자, 요게 있고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 있죠. 권리. 부동산의 권리. 부동산상의 권리라고도 하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들. 자, 어떤 게 있냐면 이 대표적인 게 그 전세권 같은 거. 네, 전세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전세권. 이거 설정하고 대가를 받는다든가 임대차 계약하고 수익에서 계약을 받다든가 바로 그게 전형적인 대여입니다. 바로 빌려주는 거. 자,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 이런 게 있으면 또 뭐가 있냐면 부동산을 내가 취득을 했어요. 사용하려고 취득을 했는데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안 팔려갖고 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내가 되팔아서 차익을 좀 남기려고 했는데 차익을 남기면 양도소득세를 물면 됩니다. 그렇지만 안 팔리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샀지만 매매가 안 돼서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거. 그것도 역시 부동산 대여소득에 임대소득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만 포함되지 않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항상 예외가 중요한데, 자,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이런 것들은 설사 지상권 설정해주고 돈을 받는다든가 지역권 설정해주고 그 승역지 지역권자가 요역지 지역권자가 돈을 받는다고 해도 이거는 임대소득이 아니다. 이건 임대소득이 아니라 이건 권리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자, 2005년 12월 31일 날 소득세율 전면 개편이 되는 바람에 예전법에는 그 조강권자나 광업권자들이 그 권리, 채굴할 수 있는 권리, 광업권이죠. 그런 거를 대여해주고 받는 게 부동산 임대소득에 들어갔어요. 부동산 임대소득에. 그런데 지금은 기타 속으로 다 빠집니다. 어떤 거냐면 광업권 같은 거, 광업권, 어업권, 이 권리 자체를 대여해 준 거예요. 이걸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대여해 주고 받은 소득은 다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은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다. 이거는 다 기타 소득. 역시 요 임대소득이다 아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아니다. 다만 광업재단이나 어업재단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걸 대여해 주는 거는 역시 부동산 임대소득이 맞습니다. 묶어서 덩어리로 빌려줄 때는 부동산을 대여해 준 거니까 부동산 대여에 들어갑니다. 묶음으로 재단 같은 거, 광업재단, 어업재단 묶음으로 빌렸을 때는 부동산 임대에 해당이 되지만 그냥 권리만, 광업권이나 어업권이 권리만 빌려준 거, 즉 명의만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그 개정법, 각각의 광업법이라든가 그런 법에서는 불법으로 할 수 있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형사처벌은 차치 별도로 얘기고, 그게 수입이 있으면 그거 역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철저한 그 법리에 의해서 소득과 세금을 결합시키는 차원에서 이번에 2009년 12월 31일 날 소득세법이 싹 전면 개정이 됐다고. 자,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런데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부동산 임대소득 중에 비과세, 요건 따로 사업소득 중에서 비과세한다고 나요. 근데 그 사업소득 중에서 비과세하는 것 중에 부동산 임대하고 관련된 게 딱 나와.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비과세하는 거라고 정리가 됩니다. 왜? 사업소득 안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사업소득 중에서 비과세하는 거야. 근데 그 내용이 임대소득과 관련이 있어.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 중에 비과세하는 거, 이게 시험 문제에 가끔가다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만큼 오늘 배운 것 중에 딴 건 다 잊어도 되는데 요거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게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옛날에는 다 한문으로 해서 전답이라고 했었죠. 밭전자에다가 논답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밭과 논이야. 이게 논밭이죠. 논밭 이렇게 정리가 돼 있자. 논밭이죠.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논밭을 작물 생산하게 이용하게 대여한 거야. 작물 생산, 즉 논밭을 논밭으로 쓰게 대여해 주는 거. 그런 거는 부동산 임대소득 낸다, 안 낸다. 봐주는 거죠. 생산할 수 있게 해라 이거예요. 이건 생산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비과세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논밭을 만약에 주차장으로서 주차장으로 대여해 준 거야. 그러면 요거는 비과세가 아니라 요건 과세됩니다. 요거는 과세해야지. 이건 논밭을 생산하는 용도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도록 대여해 준 것은 과세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택이 한 개 있어. 1세대 1주택자예요. 자, 1주택. 자, 1세대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한 개의 주택. 자, 1세대는 한 개의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1주택 소유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자, 1주택을 소유한 자예요. 1주택을 소유한 자. 자, 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해서 소득을 얻어요. 그러면 자기 주택에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사는 거지. 남의 집에 얹혀 사든, 자기도 또 어디 뭐 전세를 사든, 월세로 자기 집은 주고, 딴 집에 전세로 살고, 가능합니다. 이렇게 1주택 소유자가 임대소득, 주택, 그 해당 주택, 요 주택을 갖고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요거만큼은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업소득에서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 되려면 뭐가 주의할 사항, 항상 주의할 사항. 자, 그러면 고가주택이 있어요. 자, 소득세 고가주택, 양도소득 고가주택 다 해당이 똑같아. 이 고가주택. 자, 고가주택이라는 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있고, 해당 과세 기간 중에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거. 9억 원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고 9억 원을 넘는 것들. 토지 합쳐서입니다. 주택이 있으면, 주택은 항상 그 밑에 부수 토지, 이거 딸린 토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개정된 거에는 딸린 토지 또는 부수 토지. 소득세에서는 부수 토지라고 나요. 주택, 부수 토지. 근데 재산세에서는 부속 토지야.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인데, 자, 주택이 있습니다. 재산세에서는 딸린 토지인데, 요건 부속 토지라고 그랬어. 요거는 소득세에서는 양도소득에 마찬가지고, 부수 토지라고 그래요. 부수 토지. 뭔 차이가 있냐면 차이가 있긴 있어요. 재산세에서는 주택이 테두리가 없어. 그 경계, 바닥 면적의 경계,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몇 배? 요 주택 바닥 면적의 10배. 넓게 봐주는 거야. 10배까지도. 그런데 이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는 이 부수 토지가 되면, 부속은 받침이 하나 있잖아. 그래서 글자가 복잡하시네. 부수는 숫자가 줄잖아. 반으로 팍 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5배. 그 차이는 있어요. 그 차이는 있는데 같은 의미예요.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자,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1주택 소유자가 이 고가주택으로 인해서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그거는 과세합니다. 요거는 과세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요 임대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요거는 비과세. 비과세. 자, 요거를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고, 그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자, 다가구 주택, 요 비과세에 있어서 다가구 주택을 좀 예를 들면, 다가구 주택. 가구가 많은 거예요.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상 이거는 단독주택입니다. 이건 법상,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이 돼요. 자, 단독주택에 해당. 원칙은 단독주택이야. 원칙은. 그런데 이 다가구 주택을 그러니까 단독 한 개의 주택을 보는 겁니다. 한 개의 주택을 보는데 이게 구분 등기가 돼버리면 구분 등기가 돼버렸어. 각각 구분 나눠졌다는 얘기죠. 등기가. 그럴 때는 그 각각을 구분 등기되면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봐요. 즉 공동주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구분 등기가 되면 공동주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결국 다가구 주택을 구분 등기해서 월세를 줬다는 얘기는 1주택 소유자로서 비과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분 등기가 됐을 때는. 등기가 안 됐을 때는 다가구 주택이 한 단독주택이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구분 등기됐을 때는 얘기가 다르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돼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체를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또 전세를 주는 거예요. 또 임대받을 때 또 임대차를 주는 거. 그걸 또 전대차 또는 그 전전세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해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그 주택의 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과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본인하고 배우자 1주택 소유자라 하더라도 부인도 한가를 갖고 있어. 그러면 그걸 합산을 해. 그때는 나도 하나 부인도 하나면 1세대잖아요. 두 개의 주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과세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합산을 하기 때문에 나는 있고 부인은 없어. 그럴 때는 1주택 소유자가 맞아요. 결국 이 내용도 1세대 1주택자여야만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한 개의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된다? 안 된다. 고가주택이면 과세한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서 한 사람이 소유했다면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소유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비과세하지만 그게 각각 구분 등기되어 있다면 각각의 주택으로 오기 때문에 요거는 과세한다 라는 게 유추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제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이 있어요. 자,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 이거 다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이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사업소득입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크게 사업소득이 20몇 가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다 볼 필요는 없고, 그 중에 특히 임대소득 방금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가 되지만, 자, 관련 사업 임대소득 빼고 보면은 부동산 매매요. 자,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 매매업. 이 부동산 매매업은 또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 부동산을 판매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을 진짜 판매하는 이런 매매가 있고, 또 하나는 중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업이잖아요. 그게 바로 중개업이에요. 자, 그건 중개업이 되는 거죠. 둘로 나뉜다. 부동산 매매업은.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뭐는 주택을 새로 지어서 판매하는 거. 이걸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고 그래요. 주택 신축 판매업. 매매하고 판매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새로 만들어서 파는 거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사갖고 파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개념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요 매매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 1과세기간,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는. 그래서 그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해서 6월 30일까지, 그리고 7월 1일부터 해서 12월 30일까지 1과세기간, 2과세기간,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단위야. 즉 6개월 동안에 그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가 매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중개는 뭐 중개하는 게 중개업,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중개업을 말하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인해서 중개 또는 매매를 위해서 발생한 소득이 발생했어요. 자, 이 소득은 어디로 들어간다?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자, 사업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뭐 기타소득 해갖고 다 합쳐서 그 다음에 5월 30일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과세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겁니다. 자, 주택 신축 판매업 같은 게 이거는 건설업에 들어가요. 자, 건설업 역시 사업소득입니다. 이것도 건설업도 사업이죠. 자, 이거는 주택을 건설해서 파는 사업. 자, 이거는 첫 번째는 주택 신축 판매니까 주택을 건설해서 판매하는 것. 자, 요것도 주택 신축 판매업이고, 또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건설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사업. 자, 건설했어요. 뭘? 임대주택을. 건설 임대주택이라고 그래요. 요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처음에 주택을 파는 걸 분양이라고 해요. 분양하는 것도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고 그러고, 이거 역시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서 그 다음 해에 종합과세 합니다. 5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소득이 발생한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입니다. 다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업소득 그리고 다른 소득도 마찬가지로 이 소득세는 세율, 자, 과세 표준이 나오면 세금을 부과할 기준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과세 표준이 나오면 거기다 세율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역시 여러분들이 배우는 양도소득세 역시 소득세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세 세율은 양도소득세 세율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전에는 4단계 초과 누진세였습니다. 즉 단계가 4단계였다는 얘기죠. 근데 2012년 1월 1일부로 소득세법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하나가 추가됩니다. 단계가 하나, 마지막 부분 3억 원 초과하는 부분이 추가됨에 따라서 4개에서 5단계, 즉 5단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소득세 세율은 5단계고 5단계 각 단계를 넘어설 때마다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누진하여 세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누진하여 세율을 붙인다 해서 5단계 초과 누진 세율입니다. 자, 이 5단계 초과 누진 세율을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 먼저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이겠죠. 소득세 과세 표준이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을 말해요. 과세 표준은. 자, 그러면 이 과세 표준에 대해서 세율이 나옵니다. 자, 세율.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세금, 내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나오는 거죠. 자, 먼저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장 낮은 단계죠. 자, 이 경우에는 과세 표준에 과세 1,200만 원 이하, 1,000만 원을 벌었다면 그 1,000만 원 소득에 대해서 몇 프로? 6%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6 이렇게 됩니다. 제일 작죠. 6%. 자, 퍼센트로 좀 표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6%, 자, 6%를 냅니다. 6%. 1,200만 원 이하일 때 1단계입니다. 요게. 자, 내가 다음에 소득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초과합니다. 1,200만 원을 초과를 하고 얼마 이하? 4,600만 원 이하인 경우, 요 사이에 있을 때 두 번째 단 2단계죠. 요 때는 72만 원이 기본입니다. 이 72만 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400을 벌었다고 칩시다. 자, 1,400을 벌었으면 요 1,400 빼기 1,200을 합니다. 그럼 200이 남죠? 자, 요 1,200까지는 6%를 적용을 해서 나온 금액 72만 원이고, 나머지 200만 원은 세율이 올라간답니다. 초과해서 내는 거예요. 초과분만. 플러스 요 초과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자, 요 기준금액, 요 1,200을 초과하는 금액은 15%입니다. 세율이 확 올라가죠. 거의 10% 가까이 9% 올라갑니다. 자, 요게 2단계고. 자, 그 다음은 이제 4,600만 원 초과를 한 세 번째 3단계입니다. 4,600만 원을 초과하고 얼마 이하? 8,800입니다. 8,8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역시 1,200까지는 6%, 그리고 4,000, 그 이후에 이제 4,600만 원까지는 15%,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이걸 초과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582만 원입니다. 요거 플러스 요 4,600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위에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 금액의 몇 프로? 자, 24%입니다. 보니까 9%씩 증가하네요. 그렇죠. 9%씩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800만 원을 초과하고 3억 원, 3억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 옛날에는 8,800 초과 이렇게 해서 끝이었어요. 근데 하나 더 늘었다고 그랬죠. 여기까지는 4단계, 하나 5단계 는 겁니다. 자, 4단계 8,8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8,800만 원까지 쭉 요 세율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1,590만 원이 납니다.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몇 프로를 매긴다? 초과분에 대해서입니다. 35%입니다. 자, 확 뛰죠? 자, 그리고 이제 3억 원을 초과했을 때, 자, 3억 원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3억 원을 초과하면, 자, 요 8,800까지 쭉 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9,010만 원입니다. 9,010만 원. 플러스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몇 프로를 매긴다? 38%를 매깁니다. 38%. 자, 요게 추가된 겁니다. 요 마지막 단계 하나가 요게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왜 5단계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래서 5단계고, 누진세율에 세율이 점점 늘죠. 느는데, 이렇게 6%, 15%, 24%, 35%, 38% 이렇게 느는데, 누진이 되는데 초과분에 대해서만, 초과분, 즉, 아까 설명한 1,400이라면 1,200까지는 6%, 그 초과한 200만 15%. 마찬가지로 내가 8천만 원을 벌었다면 1,200까지는 6%, 1,200에서 4,600원 요 수식, 그리고 그 나머지 4,600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24%를 무는 겁니다. 착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3억, 예를 들어서 1억이야. 요 4번에 해당이 되면 그 1억 전체에 대해서 35%를 물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8,800까지는 이 전걸로 물리고 나머지 1,200만 원에 대해서만 35% 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본인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것만큼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소득세 세율 여기까지 배웠고,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30강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임대소득과 그리고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그리고 소득세 세율 등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